매체가 많아서 스틸 한번 하고 영상하고 있어요. 손을 모아서 빠지면 잠깐만요. 앉으세요. 앉으셔야 됩니다. 예. 앞에 다 내렸어요. 여기 앞에 계시면 되세요. 됐죠 이제? 아니 조금 한번 더 찍겠습니다. 아 근데 이 대전 보니까 이 저기 충남에 이장우 시장이 오셨을 때보다 대전에 기자분들이 훨씬 많이 오시네요. 대전보다는 그 충남이 더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은 게 언니사의 입장에서 크기가 많은 게 충남이. 먼저 보시느라고. 가깝네 보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이 통합 시장이 대전 시청하고 충남 도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큰 문제가 있겠네요. 보통 절차 하나 나야죠. 오늘 제가 그 우리 대전시를 방문해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을 좀 뵙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좀 날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대전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금 통합 논의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또 민주당의 대전 충남 이제 의원들하고 또 의찬을 하면서 그런 뜻을 밝히면서 금일사를 탔잖아요. 금일사를 타고 난 다음에 정부의 안을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또 지금 민주당 그 자체 특위에서 이 법안 성안이 거의 이루어지고 조만간에 이제 국회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장우 시장하고 저하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현재 지금 이 상황은 저희들로서는 그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그 이유는 누차 오늘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정부 안을 보면은 이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4년간 5조씩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통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합의 의미는 수도권의 1급 체제 극복하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고 또 저희 대전과 충남의 입장에서는 소위적으로 보면 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어서 시민들의 삶의 그런 질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통합을 하게 됐는데 정부안을 보면은 재정도 그 입시적으로 이 4년간 20조를 주겠다 해서 어디 선심 쓰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자치분권을 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그런 국세,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걷어서 100% 다
지방에서 이건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동산 매매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세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에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권에서 내는 세금 법인세 반 정도는 넘겨줘라.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7.8% 정도 되더라고 인도가 이제 통합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5% 정도는 전체 걷는 것이 국가 걷는 것 중에서 5%를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렇게 되면 약 한 8조 한 8천억 좀 넘거든요. 8조 9천억 이 정도 돼요. 추상된 부분이 이제 세금이라는 건 뭐 그 해에 따라 좀 적게 거치고 많이 거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구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항구적으로 우리한테 넘겨달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안은 그냥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러면은 양집이 이 합치는데 그러면 그 합치고 난 다음에 그냥 몇 년만 주고 그냥 몇 년 이후는 안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식구들하고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제일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특별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또 이제 지방 자치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뭐 이 사업들도 버리고 또 산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 지능 지역 같은 거 해제 그런 권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국가 산단 지정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사업 같은 거 벌이는 것도 이제 예타 같은 경우 한 10년간 면제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구를 강하게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언론들한테도 조금 서운한 게 우리 언론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 그냥 중간중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장훈 시장이나 저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어떤 부분은 뭐 그쪽이 얘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만 뭐 이렇게 기사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 도민들이나 대전 시민들이 야, 통합은 가격이 겁나는데 이게 통합 내용이 뭐냐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얘기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첫째는 대의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수도권 이륙체제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면서 삶의 질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을 가려면 재정이 수반되고 그래야 되는데 민주당 안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뭐 아주 소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약간 발목 잡는 얘기만 하고 했고 맹수적이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적극적으로 돌아섰는데 그건 뭐 우리가 많이 땡깁니다. 환영을 하는데 그러면 알맹이를 좀 채울 수 있는 데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집권 여당이라면 이 기회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미처 뭐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쫙 쪽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빵으로 마르면은 뭐 안 굽는 찐빵 소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파수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원래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고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다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부장님께서 아침 일찍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통화하는 와중에 이대로는 사실 안 된다. 인식이 함께하고 있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5급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이 쇼케이스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다. 홍보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최근에 작년 인구 통계에서 아마 부산이 거의 2만 5천 명의 인구가 좀 있고, 광주가 한 16,000명, 대구가 한 10,000명 가까이 들었는데, 이게 오늘 지방의 현실이거든요. 농어촌 지역은 더 심하고, 지금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갖고 있는 위기감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상당한 위험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 대전, 대전 충남의 통합은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1급 체제에 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지방 소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5급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쇼케이스처럼 이어지고 있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선전용으로 탈바꿈한다면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데, 지방정부가 이 특례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이 특별자치시의 권한에 있어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나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 중앙이 개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명문화하자. 법안에 명문화를 해서 확실한 고도의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방정부에 준할 만큼 강력한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시켜줘서 지역의 독자적인 경영 능력, 운영 능력을 해주고 사업 능력을 키워주고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인데 거기에는 김태흠 지사님이 말씀하는 재정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사권, 조직권, 그리고 아까 예타 면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건 싹 빠지고 4년에 20조를 주겠다. 누가 20조 달라고 안 했어요. 법안에 담겨달라. 근본적인 내용들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포괄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애당초 지방 분권이라는 중요한 목표, 국가 대개조라는 목표, 이런 거에 상당히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문화를 명확히 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법인세나 여러 가지 세수 항목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명문화하면 1년에 지금 충남 대전의 예산보다 한 9조 원 가까이 더 버티는 구조가 돼서 재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4년에 5조씩 끝내겠다. 이걸 대전 시민이나 충청당 도민들이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문제고,
또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면 강력한 지방 분권 의지가 담긴 법안을 내놔야 된다. 대통령의 의지에 그러면 저 정부든 여당이 반하는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만약 대통령께서 기존의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거에 그 준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민들께 제대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다 줄 수는 없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김태흠 지사님하고 충분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양 시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 시도의회 의회에서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될 법안은 그 법안이 고도의 자치권을 하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양 시도 의원들이 충분히 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법안들이 제출될 때는 이게 좀 다른 상황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종속적인 지방 분권은 안 된다 이게.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아까 강조한 것처럼 대통령의 5급 3특의 홍보 전시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합을 하자고 지금 나온 이유는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왜곡해서 물리적인 통합 조금 하고 조금 달라는 거 주고 이런 걸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국가의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이 도시를 사랑하고 이 충청을 사랑하는 모든 언론인들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통합의 논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도시로 일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수도권이 아니어도 전 국토 어디에 살든 청년들의 미래가 있는 그런 국토 전체를 만드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정확히 비춰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만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런 취지에 좀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으면 이런 좀 소망과 바람이 좀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적인 그런 측면을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장호 시장님 말씀하신 100% 생각 같이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장호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각 부처의 그런 그 논의를 통해서 이견을 듣고 그러는데, 그 부처들이 그 자기를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겠어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그림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이 재정권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내놨다 얘기를 하는 게 간혹 그닥 그 인센티브라는 그런 피어로 해가지고 뭐 1년에 5조씩 뭐 이렇게 준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장호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5국 3특제 그리고 이 기회에 국가 대개조 지방 자치분권을 제대로 만들어내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뭐 소극적이었고
완전히 보통 약간 냉소적이었고 그냥 발목만 잡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준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안을 내면 그냥 뭐 자화자찬하면서 뭐 최고인데 왜 안 받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쩌면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들이 돼요. 이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가려면 이 기회에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래서 제대로 가야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이라 해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독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 여야 투기를 구성해서 지금 이 문제 그리고 또 서로 이견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이 법안이 성안이 되고 또 그 속에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야가 투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자분들께서 먼 장래에 그런 그 지방자치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춘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논의 속에서 제대로 된 우리의 그런 그 미래를 위한 그런 그 통합의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건 여야 정파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 뭐 대전 시장이나 아니면 충남도지사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린이들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역 개인들 대전 충남 통합 법안과 정부의 여러 가지 안과 관련해서 아주 불필요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과연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대한 정말 사랑과 애착이 있는 분들인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 결단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에 대한 핵심 법안을 더 담을까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정부에서 종속적인 그런 좀 이양하겠다고 주면 그냥 대환영한다는 놈. 지방분권에 아예 기본적인 철학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난 우리가 법안 만들고 지난 한 1년 이상 과정에서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이었지. 공동 발의해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그랬지. 설명하러 가면 설명도 들을 생각을 안 했지. 대통령 한마디 하신다고 그냥 180도로 뒤바뀌어가지고 시청 기자실에 와서 부끄럽지 않나 그런 소리 하면 사람이 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 앞뒤가 안 맞는 사람. 이 중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권한을 중앙정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해서 이 충청 지역이나 여기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면 대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해줬는데 환영하지 않는 시도지사가 비난하고 우리가 낸 그 안은 근본적으로 고민이 담겨 있는 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참 무지의 소치다. 지역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지방분권 교육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충남 도민들, 대전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만큼
강력한 고도의 자치권을 넘겨주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저항에 따를 것이다. 지금 이미 대전시 시민들 여론 중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민주당 과연 더 어떤 안을 내놓는지 시민을 지켜보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자분들 궁금한 거 몇 분 말씀을 좀 듣고 그에 따라서 답변 드리고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 나는 혹시 중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아까 해주고 내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재의결도 할 수 있다. 시도에서 민주당 안이 나오면 그런 가능성. 그건 시도의 양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논의할 일이지만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시도 법안 의결에서 할 때는 그 대전 충남에서 마련하고 송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그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 해서 의결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보다 엄청나게 후퇴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시도에도 다시 그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법안에서 이 심의 과정 속에서 수정 보완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구로 말하면은 주축도로고 그 다음에 기둥까지 다 뽑아내고 새롭게 가서는 의미가 없다. 적어도 인테리어 정도는 조금 뭐 개선되고 좀 바꿀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기본 설계에서 기본 큰 틀 속은 큰 틀이 뭔가 훼손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분이 계신 자리에서 통합되면 통합시장에 혹시 어느 분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나요? 그냥 나는 그 얘기가 이 질문이 문제예요. 의원님은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 못하고. 왜냐면 그 질문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번에 이런 보니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는데 뭐 대전시의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충남에도 캠프 차렸다고 그러고 뭐하고 이 사람들 제밥에만 마음에 있는 사람들 기사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통합 내용이 이게 알찬 내용이 들어있는 통합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생각해도 아무 늦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가 그리고 이 제밥에만 먼저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게 이 밥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밥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먹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그런 측면인데요. 하나는 호남에서도 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또 부울경에서도 이 통합 논의가 있었고, 대구 경북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 논의했던 대전하고 충남이 법안까지 제일 빨리 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위야무야로 다 끝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각 이 지역마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 가야 될 그런 대의다. 이런 부분들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법안까지 성안을 해서 국회에 법을 제출을 할 정도로 대전 충남이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존 기득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간의 이해득실적인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데는 그 국회까지 법안이 갈 수가 없었던 거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마음대로 내려놨기 때문에 국회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보다는 이 법안들이 어떻게 알맹이씩 할 수 있느냐,
성안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지금은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 때가 되면 우리 둘이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 김태훈 지사님 말씀처럼 국가 이번 상황이 국가 100년 200년 자화에 들어옵니다. 이 중태자한 일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질문은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김태훈 지사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이 법안의 중요성이나 이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2년 하고서 시장 나간다는 사람 또 조금 하고 시장 나간다고 여기저기 지금 기자회견 하고 다니는 사람 한심하잖아요. 일단 좋은 틀을 만들고 국가 대의를 만든 다음에 되는 걸 그런 것들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선거하러 다니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 지금 국회 가서 이 좋은 법안 만들어서 지원할 생각은 안 하고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걸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왔더니 2년 만에 저 시장 나가겠다고 특별시장 나가겠다고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놨더니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서 참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우리가 좋은 법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저희 두 사람한테 그런 질문은 좀 그때 이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광주 전남 특별법안하고 대전 충남 특별법안하고 한 법안이 한 100여 개 정도 차이 나는데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광주 전남 특별법안은 몇 개예요? 한 330개 정도. 33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뭐 250개인데 근데 이 법안 내용 이게 자의자는 것까지 그리고 그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건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얼마만큼 넣느냐 아니면 좀 굵직한 이런 부분들만 꼭 이 법에 못을 박여야 되겠다 넣느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지금 거기 300몇 개 내고 우리가 200몇 개 냈더라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특별 법안은 똑같아야지 호남의 잣대는 또 다르게 되고 또 우리 대전 충남에 또 다르게 되고 대구 경북 다르게 되면 되겠어요? 똑같은 그런 잣대로 저는 돼야 되고 그래서 법안은 각자 지역마다 특별 법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번에 그런 통합 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이게 물꼬가 터져가지고 이제 전남하고 광주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하고 경북도 좀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 부울경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홍수와 같은 거대한 이건 물결이라고 이렇게 봐요. 이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 물결에 그냥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아까 대의적인 그런 국가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지방자치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안에는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노력을 할 때다 이렇게 봐요. 광주 전남 특별법안하고 대전 충남 특별법안이 특례 조항이나 지원이 차이가 난다. 그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광주 전남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법안을 담고 대전 충남에 적었다가 그건 대전 충남 저 시민들 도민들이 그거 용납하겠어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통합했을 때 법안은 똑같이 균형을 맞추던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제일 염려는 그 부분이에요. 정부가 이런 그 특별법안에 이런 이런 내용들을 담겠다 아니면은 그 정부 안 발표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민주당이 거수기 누르더고 적극 찬성한다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정부보다 그럼 더 그러면 지방자치를 위해서 권한들을 내려놔라, 넘겨라. 그다음에 재정 같은 거 넘겨라. 이런 그런 논의 이게 적든 아니면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든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약간 거수기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그냥 이 생각 없이 철학 없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죠. 그렇고 또 하나는 나는 사실은 뭐 우리 기자분들이 볼 때 지금 대전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들어간 의원들도 있고 또 다 어떻게 보면 후배 의원들인데 그리고 또 휘콩은 이번에 보면 제일 우리가 이 법안 추진을 할 때 제일 소극적이었고 제일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또 제일 설쳐되는 거. 내가 웃기고 전체 진짜. 그래도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또 우리가 조세 체계를 잘 몰라가지고 모른다 하고 국세 같은 경우 어떻게 그게 목적이 있고 뭐가 여기 되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전환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세 너네들이 걷어간 거 우리 충청도에 걷어간 걸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우리만 따로 해요. 참 무지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공격할까 하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냥 완전히 고개 발목 잡히고 또 어떤 언론은 대부분 쓰지 않던데 일부 언론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도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건 넘겨달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세 중에서도 교육세에 이제 교육세 같은 경우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육세를 다 걷어가지고 그냥 도교육청에 그냥 그대로 넘겨요. 우리 같은 경우 한 3,800원, 한 4,000원 가까이 그냥 넘겨요. 그냥 교육청이요. 그러듯이 법인세는 반 넘겨라. 왜 그리고 지금 법인세 반 넘기고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전체 넘기고 부가가치세는 한 5% 정도 넘겨달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그 비율이 75대 25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대전은 모르겠는데 70, 합쳐서 그럴 거야 아마 75대 25 정도 되는데 이게 6대 4 정도는 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성인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그냥 건건마다 맨날 탔으면 되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용돈 타서 자기가 자량껏 써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은 성인이 된 자식한테 차비 얼마 따로 주고 그다음에 책값 따로 주고 그다음 옷값 따로 주고 밥값 따로 주고 따로 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권한이 있고 자립을 할 수가 있냐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대 4 정도가 돼요. 우리가 지금 약 9조 가까이 지금 서너 개 그런 세를 우리 앞에 이양 이전을 해달라 하면은 6대 4 정도가 되더라고요. 6대 4 정도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1대 49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자치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같은 도일 같은 경우도 5.5대 4. 몇 정도 되고 되게 그런 형태로 돼서 적어도 자치 분권을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6대 4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그런 법안에 그런 국세를 우리한테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지금 쟤네들 얘기하는 것처럼 찔끔 저기서 민주당이 찔끔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5조 만드는데도 이 교부세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다른 세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리하지 않고 체계를 바꾸지 않고 그냥 교부세에서 우리가 5조씩 가지고 20조 주겠다.
그러면 전남 이쪽도 거기 20조, 대구 경북 60조, 60조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세제적인 그런 측면을 전체를 뭔가 틀어서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되게 잘난 체하면서 뭐 조세 체계도 모르는데 후한 무치하다고 뭐하고. 내가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지역에서 이번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조금 온도 차이는 있어도 이걸 좀 법안에 내용들이 좀 제대로 들어있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집져놓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 때는 리빌딩을 할 때는 제대로 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나가서 나하고 그쪽에서 지금 벌써부터 뛰는 사람 내가 볼 때 별거 아니더만. 그런 애가 그 사람도 나오든 뭐든 그래가지고 하더라도 또 그쪽에서 정치적으로 집권 단위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해서 하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 치면 지는 거죠. 왜냐면은 민주당이 계속 특별시가 만들어지면 특별시장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지금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특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특별 법안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갖춰졌다고 이제 박선현 의원이 있고 그냥 230개 정도 특례가 들어가 있고 정현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일을 못해. 잠깐만. 국민의힘에서 그 특별 법안에 담긴 특례는 257개잖아요. 어쨌든 그 특례 개수도 그렇고 내용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협의나 합의는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춧돌이나 기둥을 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보하지 못하는 특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같은 경우 사실 부처 권한을 다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힘든 부분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세를 세수를 걷어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지방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넘기면은 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또 그 재정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지금 이게 재정과 권한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있어야 재정이라는 것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또 이 도구 겸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앙 정부의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겠지 많이. 그래서 대통령 결단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서 보안해동하고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 주지 말라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특례 조항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 틀을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00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수정 보완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좀 개선은 돼야 되겠지. 하지만은 주춧돌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기둥 이런 부분들이 소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항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 그냥 4년 그냥 어디 어린애 우는 애 이렇게 하듯이 주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찐빵에 안고가 없는 찐빵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그거 먹으라면 안 되잖아. 그 팥이 뭐예요? 국회 내에서 특례안 중에 주춧돌과 그 기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구조가 설령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좀 서로 이 조정하고 타협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4년 동안 20주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이게 가야 살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항구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산업단지가 더 조성하고 먹을 때 우리가 빠르게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또 농촌 그 진흥 지역 같은 경우 해제하는 문제 같은 경우 권한 넘기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은 산업단지 하나 만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사실은 이런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농지전용 같은 경우도 뭐 협의하는데 농림부에서 한 1년 넘게 걸리고 뭐 2년 넘게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타면제인데 지금은 뭐 우리 300만 원 그냥 3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뭐 건물 하나 지려고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1년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고 2년 붙잡고 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권한을 넘겨라. 그게 자치분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방분권에서 권역별 보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준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외교, 통상, 그리고 국방 여기에 중심으로 짜고 나머지는 지역에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을 주려면 일단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이런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대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수많은 지방자치 학자들 또 전 행안부 차관 왜냐하면 정재근 차관 같은 경우는 저 창원시 아마 통합대 실무를 담당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 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만들어서 257개의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고 그게 특례 조항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300개를 넣는 게 아니고 작은 거 300개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얘기하는 재정권 중에는 중앙정부가 걷어서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의 100%, 100분의 50을 지역에다 바로 교부하는 거. 무조건 넘겨. 예. 그렇게 하면 그걸 독자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여기뿐만 아니고 전남 광주든 그래서 뭐 불경이든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서 결국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지방의 독자적인 권한을 계속 넘겨주면서 중앙정부는 장기적으로 좀 전에 얘기하는 외교, 국방, 치안 뭐 이런 안보 이런 데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도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저 지역의 문제까지 대통령이 다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통상 외교 국방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서 가야 돼.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모든 걸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지는 이런 나라 구조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만 관두면 다 불행한 나라. 이게 비정상적이지. 그래서 이런 거 바꿔야 돼. 말씀하신 그 권한과 관련한 재정권을 포함한 그 권한을 어쨌든 특별법에 담는 게 목표실 텐데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여야 특위 이 요구하신 두 개 외에 두 시도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방식들로 하실 건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내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그런 관련한 특례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 충남은 거부할 수도 있는 건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 입장은 일단 민주당의 김민석 총리가 내는 포괄적인 내용 가지고는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워낙 위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겠다는 법안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김태형 지사님하고 협의할 것이고 시도의회도 함께 협의를 할 것이고 그때 입장을 정확히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미흡한 법안을 국회에서 가면 통합심의를 할 텐데 통합심의 때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우리가 밟아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아직 법안이 절차가 안 나. 어떤 의미시죠? 네? 다른 절차가 어떤 의미시죠? 그건 어떤 뭐 저 우리가 그 문제를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건 저 민주당에서 내는 법안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도권의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인 그런 부분들의 예견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특별법이 어떻게 성안이 돼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심의를 통해 통과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뭘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도사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있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언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데는 사실 중앙 언론이 없습니다. 거의 다 지역 주위에 저 언론사 본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천권 전체에 대한 저 여러 가지 역량이 커져서 지역의 언론도 함께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어제도 제가 인천호 도지사하고도 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전남하고도 좀 협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할 것을 공동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섣부르게 그 알맹이 없는 그런 법안을 내는 그런 움직임 이런 속에서의 우리 입장을 지금 밝힌 거고요. 또 이제 법안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회에서 또 법안 심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철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지금 저희 대전 충남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남하고 뭐 광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구하고 경북도 있고 지금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단독으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추후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질문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감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안에는 이제 러닝메이트제도 염두에 두시면서 선출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지금 이제 단일 교육감이냐 복수 교육감이냐 논란이 또 후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자치 훼손 논란이 계속되는데 시도 교육감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협의하시는 기회는 안 만드시나요? 아니 이제 안 만드니까 이제 법안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전에 협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교육계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을 두고 이 법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안 심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정해져야 되겠죠. 정해져야 되는데 나는 자치권 훼손,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는 나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런닝메이트제까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법안을 냈잖아요. 그 부분은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난 런닝메이트제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육도 특수한 그런 분야지만은 행정 중에서 특수한 분야지만은 어린 아이들도 도민이고 시민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교육과 그 다음에 특수한 교육과 그 다음에 일반 행정과 그러니까 도민이기 때문에 이게 이 공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런닝메이트에 가서 그 당이 그 책임을 맡았을 때에는 뭐 특별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한 몸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행정이 특수하긴 특수하지만은 하나를 띄워서 완전히 그냥 벽을 치고 그냥 남의 집처럼 가는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도민이 한 사람이잖아요. 학생들도요. 그런 속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요. 내가 도지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교육세 같은 경우 지방세에 붙은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3천 몇백억을 다 넘겨줘요. 그러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민이기 때문에 뭐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고요. 기타 또 유부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공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행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보건복지부니까 또 우임상으로 우리한테 또 넘겨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많아서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똑같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어린아이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부모가 더 부담을 공공 그 어린이집보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똑같은 그 대한민국 어린이고 국민인데도 공공 어린이집 같은 혜택 받고 뭐 일반 어린이집 혜택 좀 적고 이게 이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무상 보육이라고 그래요? 무상 보육이라고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가 또 그 부담해야 되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혜택 가는 부분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있어. 이런 차이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러려면 난 런닝메이트에서 가야 된다는 게 내 정책인 철학과 소신입니다. 다만 복수교육감은 어떻게?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논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뭐 이해 당사자 간에 약간 조율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문신의 폭이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법안을 낸 거예요. 복수교육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복수교육감 저는 죽어도 이게 뭐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예측되는 부분들이 뭐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죠? 하나는 통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각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죠? 기한을 갖고 어떤 건 뭐 1년 있다가 2, 3년 뭐 이렇게 걸리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도 더 듣고 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최근에 뭐 교육감을 따로 하자, 뭐 단위로 하자 이 얘기는 그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충청권 대전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법안을 한다 그러면 그게 나눠서 해라 이것도 적합하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단체 그런 것보다도 그런 아이들한테 질이 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불균형하게 교육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합쳐지면 통합시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큰 틀에 가야 되고 지역적인 그런 측면에서 서로 1, 2년, 뭐 2, 3년 가면서 뭐 가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가는 건 몰라도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요즘 뭐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 좀 걱정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교육계에서도 좀 뭐 걱정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보다 유별나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저쪽 어디 충남의 먼 데로 이렇게 전국 보내고 아니 뭐고 뭐 이럴까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뭔가 좀 상식적이고 시간을 가지면서 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착륙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만약 가게 되면 뭐 생각하면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충남은 그러면 뭐 혹시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전이 그러면 청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매포 청사하는 것도냐? 근데 양쪽 다 돼야 되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북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수원에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같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들은 그리고 또 대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저 충남 내포로 또 강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논의들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4년 60조 원 이 인센티브가 결국 4년 후가 대선 기간이랑 좀 맞물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 여당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민주당 표를 유심을 해서 이제 또 4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인 뭔가 수가 들어간 인센티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만약 그렇게 들어갔다면
국가 큰 이 정말 엄청난 일을 진행하는 데서 최악이죠. 설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신년 기자회견 첫 번에 말씀하시기를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전 충남이 이렇게 되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두 분은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지역도 뭐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특별 법안에 지역 분권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주도가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세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시도지사 회의할 때도 그 일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도권을 벌수록 지원한다. 그래 내가 웃으면 내가 반대했어요. 소비세를 더 지원한다 이러는데 내가 반대했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소비를 그 수도권에 가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비가 별로 안 일어난다 오히려. 그래서 빨대차랑 오히려 수도권 가서 더 빨려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이 발생이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를 지원 않고 그다음에 저 제주도나 누구 말대로 벚꽃 피는데 뭐 벚꽃 먼저 피는데 뭐 지원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은 국가 대계를 이끌어가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피어나고 또 그럼 또 그게 또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했는데 대전 시민들과 충남 도민들에게 한 말씀 좀 이런 자리에 여기까지 전 브리핑 자료로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